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연이은 규제로 인해 대체 투자 종목으로 1, 2년 전부터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인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최근 지식산업센터 투자라고 하면 아파트 투자처럼 시세의 차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 또는 경기권 특히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하거나 일정 기간 보유했다가 차익을 얻는 거죠. 지식산업센터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대출이 비교적 자유로워 주택수에 상관없이 60-70% 수준의 대출이 나오는 것도 인기 요인이네요. 최근 분양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2호선 성수역 3번 출구로 쭉 걸어 나오면 성수동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성수동 2가 269-63번지에 성수 A1 센터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신축되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자리는 이전에 기산전자 공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 부지의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에 해당하고요. 2019년 2월 이곳에서 성수 A1 센터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했습니다. 규모는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 연면적 15,000제곱미터고요. 당시 분양 가격은 평당 평균 1,260만원대였는데 2020년 초반 무렵 가격이 상승해서 평당 1,600만원 되었다가 2021년 최근에는 평당 2,200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즘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의 평형은 보통 전용평수 곱하기 2를 하여 계산합니다. 즉 전용 20평이라면 분양평수가 40평형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수 A1 센터 전용 20평을 분양받았다면 매매가가 분양 당시는 5억원 선, 2020년 초반 무렵에는 6억 4천만원 선, 현재는 8억 8천만원 정도 하게 됩니다. 바로 작년에만 이 물건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도 세전 2억 4천만원의 시세 차익이 일어났네요. 이처럼 1, 2년간 유행했던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지식산업센터를 저렴하게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는 법률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곳에 지식산업센터의 정의와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나와 있는데요. 법률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 6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 건축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중공업지, 즉 공장 등이 이전한 자리에 집합 건물의 구조, 즉 아파트 형태로 공장을 지어서 분양한 건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실제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공장형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서울 지역에서 사무실 형태의 오피스 타입으로 많이 건설을 하게 되죠. 이름도 2010년 무렵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법률 명칭에서 지식산업센터라는 정식 명칭으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지식산업센터가 된 것이죠. 경기도권의 경우는 공장 등이 이전한 곳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거나 최근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투자의 포인트를 크게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투자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투자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볼까요? 네, 일단 핵심은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의 투자의 원칙은 임대 목적보다 실수요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거나 매수하는 것이 수월하고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의 목적으로서는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이나 매매가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식산업센터의 탄생 배경은 도심 내 공장의 변화입니다. 도심 내 공장, 즉 연기산업 또는 굴뚝산업으로 불리던 서울 도심과 경기권의 공장들이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공장들을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하게 된 것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공장을 이전하고 난 빈자리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짓는 것보다 업무시설을 건립하여 도심 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취지로 처음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울과 경기권의 산업단지 공장들이 이전을 하였고 이곳에 지식산업센터가 속속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구로공단이잖아요. 네, 60-70년대 수출 기지였던 이곳에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즐비하죠. 서울에는 세 곳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인 마곡 산업단지와 온수 산업단지입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구로동의 1단지, 금천구 가산동 2단지와 3단지,
세 곳으로 나뉘고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4개소, 일반 산업단지 165개소 등이 있어요. 그러면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밖의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산업단지에는 현재도 여러가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 세제 자금 대출 등의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있는 반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는 산업단지공단이 담당하고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취득과 운영관리 같은 절차 전반에 대해 산업단지공단이 엄격하고 까다롭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운영하려는 경우 외에는 임대 등이 수월치 않다고 하죠? 네, 사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실제로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어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위한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를 먼저 한 후 임대가 가능합니다. 즉, 한 번은 내가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거죠. 원칙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매수를 하여 임대가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해당 시, 군구, 지자체가 관리와 감독을 하는데 산업단지 밖 개별 입지에서는 입주자에 대한 업종 제한은 있어도 소유자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임대사업은 합법입니다. 입주자는 개인이어도 법인이어도 상관없고 소유자는 사업자이면 되는 것이죠. 네,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취득과 매매, 임대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네요.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부동산 사이트, 토지이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하거나 분양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공장형이나 오피스형을 분양받아 투자 수익을 올리거나 월세 등을 받는 것입니다. 이외에 지식산업센터 투자에는 지원시설 투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원시설이 지식산업센터 주요 구성 공장 외에 상가, 창고, 오피스, 일반 사무실, 기숙사, 체육시설 등을 이야기하잖아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로 이해하면 쉽겠네요. 현재 법에 의한 지원시설의 면적은 수도권의 경우 건물 연면적의 30%까지 가능합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을 분양받아 임대 수익을 얻거나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끌면서 신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려면 분양회사나 분양대행사에서 지식산업센터 호실 외에 상가 등 패키지로 분양받아야만 분양이 가능한 경우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지원시설은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의 수익 증대 주요 수단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민간이 공장 등이나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를 매수해 분양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 즉 공공의 영역이 아닌 개별 사익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수익을 높인다면 평당 분양 가격이 좋은 쪽으로 구성을 많이 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실보다는 상가가 분양 가격이 높으니까 그 비중을 높이거나 상가 분양이 안 되는 곳은 아예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 비중을 높이는 등으로 이 지원시설 30%의 구성 비율을 가지고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보면 9호선 증미역 2번 출구로 나가면 2008년 무렵 준공된 우림 블루나인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를 포함한 1, 2층의 지원시설을 거의 다 상가 등으로 배치를 하였거든요. 단지도 크고 지하철 증미역도 가까워 분양 수익이 높은 상가를 많이 넣어서 지원시설 비율을 높였습니다. 최근에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 간주가 이슈가 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투자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는 기숙사동을 따로 지어서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을 높였거든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행자는 건물 연면적 30% 배치가 가능한 지원시설 분양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투자자들도 각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이들 지원시설을 분양받아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가격과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모습이에요. 사실 지금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가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권도 마찬가지로 분양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곤 택지개발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구독자님들께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4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기억해 두셨다가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첫째, 지식산업센터의 월세는 잘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매가는 오를지라도 지식산업센터의 월세는 일정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보면 문정동에 법조타운 지식산업센터 타운이 있습니다. 문정동은 강남의 오피스 수요를 수용하기 좋은 지역이죠. 이러한 문정동 지식산업센터 타운 안에 문정 테라타워가 있습니다. 문정 테라타워는 지하 5층에서 지상 16층 규모로 문정역 3번 출구 인근이죠. 문정 업무단지 3-1블럭에서 2014년 분양을 했는데요. 분양 당시 가격이 전용 20평, 분양평수 40평형이 평당가 950만원으로 3억 8천만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가격은 평당 2,200만원 정도로 전용 20평 기준 9억원 정도네요. 네, 진짜 많이 올라주었죠.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전용 20평 기준 보증금 2천에 월 200만원 정도라서 입주 당시 1,800에 180만원에 비하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사무실은 임대료가 비싸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처럼 가격이 계속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 규제, 특히 주거용 부동산 규제 이후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네,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투자 수익 종목으로 떠오른 것은 2년 전쯤이고 그 전까지는 실제로 임대 목적 등의 실수요자들이 많았었죠? 맞아요. 특히 2020년 부동산 법인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 규제 이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주택 투자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끈 측면이 강합니다. 실제로 2018년 이전에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 매매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지금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의 대부분은 매매 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채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주거용 부동산 투자 수익이 적절하게 발생하는 시점이 오면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세 번째는 지방 택지개발지구의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의 위험성을 체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 이후 택지개발지구의 자족시설 등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맞아요. 미사지구 현대지식산업센터, 광명신도시 자이타워, 별내신도시 동강비즈타워, 동탄투 지식산업센터, 성남 고등지구 현대지식산업센터, 덕은지구 향동지구 등 다양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방 택지개발지구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을 때는 공실의 염려가 없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권역이라도 기존의 산업단지나 기존 공장이 이전하고 건설한 지식산업센터는 오랜 시간 형성된 기존의 여러 기업의 수요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택지개발지구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지역이라 빠른 시일 내에 주거의 기능과 업무의 기능이 조화롭게 자리 잡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든 경기도권의 택지개발지구가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가볼까요? 지식산업센터의 본질은 노후 대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는 부동산 투자의 한 목적이 노후 대비용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보면 노후 대비를 위해 소형 아파트 한두 개, 오피스텔 한두 개에서 월세를 받아 충당을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노후 대비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가격이 낮을 때 분양을 받아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분양 가격이 높다면 다시 지식산업센터의 본질로 돌아가서 꾸준한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죠. 서울 지역의 경우 지식산업센터는 우수한 사무실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강남 등의 월세가 비싼 지역에 있는 사업체는 성수동이나 문정동을, 여의도의 임대료가 비싸다면 영등포동, 등촌동 등의 사무실을 찾는 수요가 존재하거든요.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서울 지역의 경우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공장이 이전한 자리, 즉 중공업지에서 새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중공업지 자체가 면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네, 서울에서 지식산업센터는 월세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사업자를 내셔야 하므로 취득 시에는 꼭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신중하게 두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실전반에서도 이어지니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실전반 가입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